공부 겁나 해왔네. 조질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 오늘 이렇게 열변을 그러니까. 해서 화내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배터리 업계는 다 그냥 양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나마 가장 견조했던 삼성 SDI라는 회사가 도대체 왜 왜?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사이가 지들 맘대로 결정해서 결정 내리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을 좀먹는 진짜 최악의 피해 사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고 나발이고 뭐 그쪽이 결정했건 말건 어쨌든 주식 투자자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박살내지 않으면 그럼 점점 장난 국장 그만하자. 세력에서 네. 투자하고자 싶은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각각의 회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삼성 SDI는 욕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욕 먹어도 싸지. 이거 왜인 거야? 욕 먹어도 써서. 어? 욕하려고? 응. 욕 먹어도 싸다. 작년은 2차 전지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분명 쉽지 않은 한 해였죠. K배터리를 살리자는 여야와 민간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미국의 대중재제에 따른 수혜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이 캐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샘솟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만담에서는 2조 원의 유상증자를 선택한 삼성 SDI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진 국장, 김종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 SDI. 뜬금없는 유상증자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6%가 넘는 17%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이에요. 네. 엄청나게 큰 비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산술적으로 원래도 빠지지 않았나요? 원래도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그 당일날 뉴스 나오면서 그것도 뜬금없이 아침에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 구조로 생각했을 때 이거 할 일이 아니다. 뭐 제로는 없지 아니지만 네네. 네. 세상에 뭐 제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네네. 확률이 낮다고 봤는데 그것도 아침에 이사회 소집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하니까 시장이 좀 놀랐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6% 밀리면서 19만 원대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19만 원대도 이탈하면 네. 2조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가가 바뀌니까. 그래서 4월, 5월 두 번의 기준가 산정을 거쳐서 기준가 결정을 하고 6월 중순에 이제 신규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신규 물량에 들어올 때 일종의 또 할인율을 적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기존 주주인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일단 배정하고 남는 실권주는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실권주 우선 배정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시장은 그나마 가장 견조했던 삼성 SDI라는 회사가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현금이 남아돌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뭐 연간 조 가까이 이 배당금을 받고 있는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왜?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이제 물음표를 100만 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알아낸 게 있나요? 그래서? 뭐 어떤 식 왜 했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왜 경찰 취조하듯이. 네. 알아낸 게 있나요? 뭐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일단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유보율 기준으로 보면 5,000%거든요. 네네. 그러면 유보율 충분한- 5,000%라는 것은 네. 재무구조가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면서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비타라고 해서 이거저거 다 빼기 전에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삼성 SDI는 다른 데서 막 설비 투자 엄청나게 막 할 때 그렇게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캐펙스가 3조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캐펙스가 6조 원으로 2배로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은 조 단위로 영업이익을 벌다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죠. 그런데 써야 되는 돈은 3조에서 6조로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를 내는 비용도 2배로 늘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재무 구조가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벌려놓은 산업들이 조금 많거든요. 네. 예전에 삼성 SDI 얘기할 때 국장이랑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회사는 저가 수주하고 막 돌아다닐 때 삼성 SDI는 그나마 수익성 있는 수주만 골라 하고 있다. 네. 이건 뭐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하지 않았던 투자를 뒤늦게 막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 투자비는 꽤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조 원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은 미국의 GM과의 합작 투자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미국의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투자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라인 깔고 그다음에 유럽의 헝가리 쪽에 추가적으로 라인 증설하고 전고체 라인 까는 거 이거로 이제 2조 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들고 있는 지분이나 자기들 재산을 팔기에는 아깝고 그다음에 이거 팔려면 아무래도 한 단계 위에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대주주의 눈치를 눈치 봐야 봐야겠죠. 되는데 네. 결국 삼성 SDI가 비상장주기 때문에 이거 지분 팔려면 삼성전자가 다시 사주거나 아니면 시장에 누군가 기관 투자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걸 아마 허락받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지금 또 하나 이제 추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상법 개정이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추정되면서 만약에 상법 개정이 정말 확정이 되면 이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 당겨서 최대한 네.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악화되는 수익 구조,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아마 디스플레이 매각이 허락되지 않았을 가능성, 네.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유, 이런 세 가지가 결부돼서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주선 SDI 대표입니까? 당연히 SDI 대표뿐만 아니라 근데 SDI 최주선 대표는 지금 주총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진짜 대표도 아니에요. 대행.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대행이든 누구든 회사에 지금 머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전 이건 삼성전자도 대주주로서 자기가 제3자 배정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학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가 결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혹은 삼성후자라고 불리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네. 이런 유의 회사들은 힘이 없다. 삼성전자가 네. 이익이 줄어들면 네. 이쪽 이익은 더 박하게 줄어들거든요. 아.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주기 위해서 네. 이쪽에서는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경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경쟁사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네. 움직였을 때 네. 정말 그때 왜 삼성 SDI는 투자를 안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재용의 사인을 못 받아서 투자를 못 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전기차 캐즘 네.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뭔가 어디 판매처를 찾아낸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유럽 전기 자동차 네. 업체도 다 망해 나자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안 팔리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상증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네. 이제 미국 GM과 합작법인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좀 입김이 있었던 것도 아닐까요? 근데 트럼프의 입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합작법인으로 가는 거는 네. 그 자동차 메이커가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네. 삼성이 할 일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 뭐 국장 얘기 중에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네. 가지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건 유럽은 작년까지 성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네. 성장을 안 한 건 아니고 네. 10% 이상의 성장을 했고요. 올해 1월 달에는 반전. 지금 30% 이상을 월별로 하고 있어요. YY로.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만 물론 일단 1월 달에는 생각보다 판매가 굉장히 좋고 테슬라 안 팔리면서 폭스바겐이 쭉 치고 네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유럽 쪽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PHEV까지 합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같이 말씀하신 건데 네. 저도 이게 삼성전자가 개입되었다고 보거든요. 어... 왜냐하면 과거 이제 삼성 SDI가 삼성전자가 막 필요할 땐 어쨌든 지원도 해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삼성 SDI가 어려울 땐 삼성전자가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사주기만 하면 네. 충분히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만 추정 가치로 한 4조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사줘도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기네 회사니까 아마 그걸 매매하는 과정에 뭐 법적인 논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은 좀 드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삼성 SDI가 작년 3분기에 긍정적 재료가 나왔던 건 뭐냐면 미국 사업 안 했잖아요. 거의 유럽 올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형태로 보면 각형, 그다음에 지역으로 보면 유럽 올인, 약간 이 방식이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GM과 뭐 공급 소식 이런 것들 GM이 아니라 그때 스텔란티스와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드디어 미국 진출 짝짝짝. 그러면서 그때 AMPC를 누구만 받았습니까? LG엔솔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의 이익의 거의 대부분은 네. AMPC의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4분기부터 미국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짝짝짝. 이렇게 됐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추진되지 않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깎을지 모르지만 이 보조금 깎으면 네. 예상했던 실적 추정치가 더 깎여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은 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챙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얘기가 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브랜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브랜드는 굉장히 많지만 네. 사실 그 기존에 있던 테슬라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분야에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기차는 다 늘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GM이랑도 한 라인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텔란티스를 포함해서 기존에 가고 있던 뭐 BMW 뭐 이런 데랑 가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국장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게 국장이 미리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제가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 네네. 날카롭다 생각한 건 뭐냐면 네. 지금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네. 이게 어딘지 몰라요. 아직 어딘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리비안 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삼성 SDI가 미국에선 리비안과 적극적으로 인벌브를 했었는데 최근에 리비안 쪽의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만 들고 현금이 돌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럼 제 추정에는 이거 리비안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변수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삼성의 그 결정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삼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말 사주고 그다음에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가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잖아요. 그게 원래 미래전략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순환 출자 때문에 지주회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로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거지만 네. 여기서 모든 중요한 결정이 의사결정. 이루어지거든요. 네. 삼성은 삼성전자가 가장 1번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그 절차 점령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이 과도기적 시점에 삼성전자는 분명히 트럼프한테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 때는 보조금을 왕창 준다 그래서 건설비가 무리하게 들어가더라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에 한 60%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IRA 보조금을 계속 깎으려고 그래요. 네. 근데 삼성은 트럼프랑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만약에 정현호 부회장이나 박학규 사장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미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사장들이 있지만 항상 최종 결정, 중요한 결정은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그 지금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 사업주엔 TF고요. 네. 그 사업주엔 TF를 움직이는 사람이 정현호 부회장이랑 그다음에 박학규 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트럼프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선물을 왕창 주는 건 뒤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 후자들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이런 공장, 이런 합작사, 이런 거를 지으면서 생색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삼성 SDI가 동원되지 않았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약간 의상이 네. 도깨비 도깨비 뭡니까? 그 드라마 도깨비 모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좀, 그래요? 네네. 갔다 와. 가장 친합니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너 왜 이래? 갑자기. 아니, 나 갑자기.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길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니 이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문득 의상이. 아, 그래요? 네네. 아, 나 이거 그거 애플 따라한 건데. 또 너무 돌아가시- 저도 스티브 잡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 갑자기 도깨비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론을 하여튼 좀. 네. 박학규의 생각은 네.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삼성의 결정 구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삼성의 알레르기 반응이다. 알레르기 예, 반응이다. 네.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안 높아요. 그래도 이 유상증자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네. 이제 여론의 반응이 이래서 상법 개정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여기뿐입니까? 상당하더라고요. 네. HL 한라그룹도 그렇고요. 갑자기. 국내 재벌은 다 양아치입니다. 상법 개정 주주이익 우선의 상법 개정이 안 네. 되면 다 오너 위주로 자기네 입맛에 맞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뭐 물론 근데 최상목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최상목 기전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방향은 어쨌든 잡아놓고 뭐 다음 정부가 됐든 그 다다음 정부가 됐든 계속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맞으니까. 근데 그 네. 얘기하면 또 얘기가 옆으로 셀 수 있으니. 근데 아까 그 도깨비의 제 얼굴이 빨개지죠? 너무 어이가 없었나. 너무 열받으신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국장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꽤 신뢰가 가는 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딜메이커잖아요. 네네. 그 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게 없으면 주는 것도 없다. 아니면 아예 뭐 사업에 관련된 허가권 뭐 네. 이런 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GM과 스텔란티스 쪽과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전기차 메이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물론 물음표를 달고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 없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MPC라고 하는 보조금을 진짜 트럼프 정부에서 제로로 만들 수 있을까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 사업자들이 결부되어 있고 네. 지금 그 유럽의 문제가 뭐냐면 유럽의 전기차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에 그렇게 강하게 인벌브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판매된 전기차의 거의 주류가 네. 다 CATL이나 BYD 배터리를 달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쪽, 뭐 둘 양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회사들까지 중국 쪽 배터리를 달고 나가면서 1, 2월 달에 유럽의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우리 쪽
양극재나 우리 네. 쪽 배터리의 수요가 늘었다는 신호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도 뭔가 이런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정치적인 고려를 한 액션을 같이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다. 다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도 불구하고 네. 2조 원의 지금 유상증자를 한 거는 너무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습 증자죠. 그렇죠. 이게 너무 왜냐면 대표이사가 제대로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최주선 사장은 결정할 수 있는 그 법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주총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네네. 임시로 맡고 있는 사장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최주선만 욕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좀 공교로운 게 네. 지금 뭐 연극인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금감원장이 상법에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부 쪽 그 여당 쪽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 2조치 삼성 SDI가 2조 원 유상증자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들여다보겠다. 라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주 발언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말씀드린 건 네. 그나마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이익 때문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삼성 SDI도 좋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아니 차원. 그러면 배터리 업계는 다 그냥 양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그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LG 엔솔 보세요. 지금 그 상장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LG화학 주주들한테. 그래도 SK온 K 배터리 탑3인데 그쵸?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는 짓들이 다 3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네. 여기서 좀 네, 빠집시다.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것 같네요. 네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3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렇게 계속 전기차에 끌려다니면 네. 중국이랑 경쟁에서 과연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미국처럼 완전히 중국을 계속 밀어내는 그런 방향을 취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막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구멍을 파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 얘기 나오죠, 네. ESS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뭐 넥스트라 에너지를 포함한 미국 쪽의 그 대형 ESS 기업과 뭐 수주 맺었다는 얘기도 계속 뭐 흘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전고체 전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로봇이에요. 로봇이 지금 2차 전지 수준으로는 뭐 2시간도 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봇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고도의 어떤 배터리가 필요한데 지금 배터리 밀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고체든지 전고체든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ESS 시장 같은 것들을 빨리 열어서 지금 너무 전기차로 이렇게 뭔가 올인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다른 쪽을 뚫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네. 하는 방향은 맞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도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구멍을 파다 보면 돈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돈은 당연히 많이 들고 네. 결과가 잘 나오면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당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캐즘이 아니더라도 네. 진입하는 시간이라든지 개발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들이맞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게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 긍정적으로 해주려고 뭐 장기적으로 뭐 괜찮다 네. 이런 얘기 했었고 있지만 의미 없죠. 결국은 타임라인도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고 네. 다른 시장 쪽에 확장되는 모습을 좀 빠르게 보여야 될 텐데 네. 지금 그러면 LFP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고체도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쪽이랑도 협력하고 이게 그 쉽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도의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돈은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쪽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기는 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2조 원의 유상 증자를 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인 건가요? 뭐 이득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나 많은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거는 또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랑 또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네네. 또 협업하기로 또 그렇게 네, 맞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삼성 SDI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는 계속 발표돼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화가 더 나는 게 네. 그날 아침에 두 가지 재료가 같이 나왔다니까요. 4천억 규모의 미국의 ESS 수주와 네. 2조 원의 유상증자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효과가 뭔가 좋게 뜨길래 네. 저는 ESS 수주를 먼저 봐서 이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움직이나 했더니 갑자기 이제 뭔가 이 2조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틀어졌는데 물론 장 초반에 좀 오르는 듯하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방금 뭐 김희정 앵커가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계속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이런 것들은 진짜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붙여서 표대결을 정말로 해보던지 이렇게 이 사이가 지들 맘대로 결정해서 결정 내리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을 좀먹는 진짜 최악의 피해 사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TF가 결정한 거고 최주선은
그냥 얼굴마다 인형놀이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고 나발이고 뭐 그쪽이 결정했건 말건 네. 어쨌든 주식 투자자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박살내지 않으면 그런 점점 장난 국장 그만하자. 세력에서 네. 투자하고자 싶은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각각의 회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업- 이런 상황인데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법 개정안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여당도 마찬가지죠. 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이 재벌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결정 구조 자체가 이렇게 불투명하다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사실 최주선 삼성 SDI 사장도 모를 거예요. 자기도. 근데 이분도 디스플레이에서 왔잖아요. 아니, 이분 원래 반도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게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딱 또 여기로 오신 그러니까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 4고 쳐서 이렇게 돌다 오신 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고를 치고 만약 사고가 나고 나면 나 결정권 없는 사람인데요. 그랬었고 이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기 드물게 두 분의 죽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도깨비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같아서 그런 거 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발언 삭제를 강력히 주장드립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먼저 그런 말을 아니, 근데 떼버리는 이제 바람에 네. 이렇게 삼성 SDI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작은 공이 맞나요? 예,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네. 이제 다른 재벌들이 앞다투어서 공을 쏘아 올릴 것이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네. 상법 개정은 뭐 예, 그렇겠죠. 상법 개정은 예, 지금까지 재벌 대관팀이 해왔던 행태가 뭐냐면 네. 상법 개정을 온몸을 던져서 막아라 였습니다. 근데 그게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이상행동을 삼성 SDI 같은 이상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이상행동을 우후죽순 삼성이 시작하면 다른 데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나라 국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빛을 보려고 하는 이 꽁트되고 타이밍에 있는데, 네. 이 타이밍에 이 또 타이밍에 덜커덕 한번 내려가는 참으로 끼얹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감원이 진짜로 뭔가 의미 있는 액션을 하는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뭐 이거 괜히 제가 뭐 이런 얘기했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배터리 시장도 반도체처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네. 그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야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과거 중국이 이렇게 넓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 5, 6위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3%대까지 점유율도 줄어들고 시장도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쪽에서 또 워낙 뭐 휴머노이드도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서 또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뭔가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막아지는 구간 안에서 미국에서는 자리를 잡고 유럽에서는 정말로 중국과 1대1로 붙어서 이길 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나 뭔가 확실한 우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우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정부나 아니면 그 외 정부에서 지켜줄 때 빨리 자리 잡고 네. 국내에 어차피 뭐 당연히 자리 잡은 거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는 시기가 된다면 저는 이 지금의 투자가 나중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만 그 나중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소한 2, 3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선물 포장 지금 다 풀어 헤쳐놓고 다시 담아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다시 포장할 수는 포장할 없고 수는 이미 없고, 포장할 네. 수는 없고 네네. 다만 그 내용물이 진짜 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건 아니다 정도. 네네. 자, 삼성 SDI 뭐 주가 보니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만 하더라도 40만 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0만 원대 초반. 그리고 유상증자 이제 기사가 나고 나서는 6% 넘게 또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급락이 과연 그럼 투자 기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전고체 밸류체인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마지막 해법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 삼성 SDI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 네. 혹시라도 뭐 제 의견 때문에 사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사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다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단기 투자라면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실패한 투자예요. 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삼성 SDI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지금은 베팅 할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유상증자까지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됩니다. 대신 이왕 발을 담근 김에 네, 유상증자 나오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더 사시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물량 이상을 네. 물을 타기 위해서 더 많이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 정도만 15%의 할인을 고려해서 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장은 뭐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봤지만 막상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저는 올해는 조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원래 올해 하반기에 반등을 봤었는데 내년 이후로 아마 반등의 시점을 좀 미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유상증자 물량 말고는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믿지 마십시오. 금감원은 항상 현대차와 삼성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 뭐 엔딩에 이렇게 죄송하다고 인사라도 한번. 왜 죄송합니까? 죄송할 것까지 아닌데 약간 좀 이 뭔가. 밑으로 자막이 나갈 겁니다. 네. 투자자는 개인의 의견이. 네. 그건 나가는 게 아니고 도깨비 발언은 사과드립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간 국가 명단에 올 1월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상외교 공백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겁나 해왔네. 조질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 오늘 이렇게 열변을 그러니까. 해서 화내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아니 원래 항상 공부해와요. 왜 무슨 소리야? 또 아니, 평소에 내가 맨날 오늘- 공부도 안 해오는 거라서. 맞아. 재미없.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